우리가 사람들과 이제 관계 속에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어떤 이제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죠. 가령 내가 이렇게 상대에게, 이성에게 섹시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일단은 섹시한 사람으로 생기려면 재생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섹시한 것과 인기 있는 것의 관계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섹시하게 생겼으려면 재생관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주가 조금 습하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섹시하다는 것은 자기가 좀 섹시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섹시한 행동은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리면은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잘 되려면은 식상이 유기해야 돼요. 식상이 유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의 기운이 재성으로 흐르든지 관살로다가 기운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이렇게 식상이 유기가 되어야만이 인기가 많은 여인, 그렇죠? 복이 많은 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습하고, 사주가 약간은 습하고 식상의 유기를 해야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그거까지만 되면 안 되고요. 유기한 사주가, 식상이 유기한 사주가 합도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식상 재성으로만 흐르기보다는 관살로 흘러서 합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상이 유기하지 않으면은 말은 통하는데 몸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밤에 만났는데 그냥 잤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했다. 그래서 사주가 습해야 되고 식상이 유기해야 되고 합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주가 습하게 생겼으면 혼자서 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상이 유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평생 이 자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되어야만이 대화가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식상이 유기하다는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고, 습하다는 것은 항상 이성들이 항상 들끓게 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모양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성간이 아니고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려면,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있어야 돼요.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렇게 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려면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남편 사주가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있어서 집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바빠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주가 식정관이나 이렇게 식상이 유기해서 습해서 안 들어온다 이러면 이 사람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된 사주는 대인관계에 의해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있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식상으로는 인기를 끄는 개인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게 하는 거는 습. 내가 상대를 설득을 잘 하려면은 식상이 유기해야 되고, 대화가 서로 맞상대가 돼서 죽이 잘 맞으려면은 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이루어져야 된다. 쉽죠? 그런데 일간이 쓸데없이 신태형한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굴복을 시키는 스타일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기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재생관이나 재생살을 하는데 이 재성이 정제를 하면은 남보다가 인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일간이 신태형에서 재성을 정제한다는 것은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죠? 강제로 상대를 따르게 하는 거니까 명령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군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것이니까 인기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습한 사주가 운에서 이제 건조해지는 운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 안 붙어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진에는 인기가 없는 날이죠. 그리고 식상이 유기를 했는데 그 식상이 도식을 당했다면 갑자기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고 그 행동이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의되었는데 식정관 합의라든가 이런 합의되었는 것이 충의된다거나 그걸 받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합이 충의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합중봉충이라고 그러잖아요. 합중봉충. 합이 충의되었다는 얘기는 합중에서 봉충. 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의미세요. 연예인들은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른 봐야 돼요. 집에 있는 부인이나 집에 있는 남편이 재생관살을 얻게 되면은 대외적인 업무로 엄청 바쁘게 되겠죠.
연예인적인 기질이라든가 정치적인 기질이 있다는 의미도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렇게 절에 가면은 주지 스님이라든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은 재생관살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재생관살이 된 사람들을 얼굴 마담으로다가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몸매가 좋은 것은, 건강한 것은 양인격이 최고예요. 양인이 최고고요. 이 양인격이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양인이 이제 최고인데, 평관격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고,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잖아요. 간목이면은 묘월, 뭐 경금이면은 유월, 임수면은 자월, 병화면은 5월, 이렇게 자기 계절에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간을 설기하는 식상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금일간인데 수 계절에 태어났다거나 목일간이 화 계절에 태어난, 식상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매로 때워야 되는 것보다는 얼굴이나 표정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웃음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식상이 발달되니까 양인이나 이제 이런 것처럼 건강이나 이렇게 몸매로 때우는 게 아니라, 식상은 항상 말과 표정, 웃음으로다가 때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인성월령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몸매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로다가 승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세요. 목소리라든가 이렇게 그 품위, 언어, 설득 능력,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걸로다가 승부를 해야 돼요. 따지고 드는 거 말고 논리적으로, 그렇죠? 설득하는 거는 인성월령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몸매로다가 상대에게 감동을 주든지, 표정이나 어떤 웃음으로다가 감동을 주든지, 이 언어로다가 감동을 줘야 돼요. 이 세 가지로다가 상대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관살월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이러한 것들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관살월령에 태어났으면은 막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월령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대한테 봉사하는 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일간이 화월령 그러니까 식상월령에 태어났다면은 기쁜 표정을 잘 지어야죠. 표정과 말투와 웃음으로 승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식상월령은.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되는 사주는 기쁜 표정을 잘 지어야 되고, 금생수가 잘 되는 사주, 그러니까 금일간이 수월령에 태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은 좀 슬픈 표정, 외로운 표정, 뭔가 동정 유발적인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목생화가 된 사람들이 웃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기뻐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게 있잖아요. 이 금생수가 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고 약간은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정들이 금생수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관살이 왕하다 이러면은, 관살 원령에 태어났거나 관살이 왕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재성원령에 태어났다, 재성원령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봉사를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라. 인사성이 밝아라. 그러니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재성원령에 태어난 사람은. 관살원령에 태어났거나 관살이 왕한 사람은 늘 퍼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인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재성원령에 태어난 사람은 받는 것을, 기부 받는 것을, 봉사 받는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해라. 그리고 식상원령에 태어난 사람은 늘 밝은 표정, 웃는 표정,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항상 표정으로 승부를 해라. 인성원령에 출생했거나 인성이 왕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를 대하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따지는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피곤하게 할 우려가 있어요. 인성원령은. 만약에 인성원령자들이 만약에 표정으로 승부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도 안 통해요. 오히려 징그럽다 그래요. 비겁원령자들은 건강이나 이 몸매, 건강미 이걸로다가 승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50이나 60 먹은 사람이 뭐 몸매와 뭐 미모로다가 승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나 열정으로다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식상원령이긴 한데 인성도 왕하게 있다, 인성도 있다 이러면은 표정도 밝아야 되고 웃음도 있어야 되지만 설명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기도 해야 되고 표정도 방긋방긋 웃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반대적으로도 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식상원령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고 나와라. 식상원령이 웃을 때 어색한 표정으로 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로서 웃음으로써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양인원령, 비겁원령들은 건강한 어떤 그 몸매 뭐 이렇게 근육 이런 걸로다가 승부를 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신경통으로다가 갤갤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몸매로 승부하라 그랬더니 이 정반대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변도 항상 반대적인 통변을 해야 돼요. 식상은 늘 밝은 표정, 웃음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웃음 자체가 어색하고 그 웃음 자체가 굉장히 밝지 않고 어두운 사람들이 더 많다. 인사성을 가져라 라고 재성원령 보고 했는데 인사성이 가장 없는 게 또 재생원령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재성불량이라고요. 정죄를 당하니까 그렇죠?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니까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재성불량이다. 관살불량은 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주기보다가는 내가 뺏어가는 거, 뺏어가기를 더 좋아하는 것도 관살불량자다. 이렇게 정반대적인 통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인성불량자는 뭐예요? 논리적이라고 했는데 생뚱맞은 말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논리에 모순되는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시 또 인성불량자들이세요. 이렇게 반대적인 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식상불량은 얼굴에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라 그랬는데 얼굴에 짜증이 가득 이렇게 밴 사람들이 있다. 어째 화가 난 표정,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의 표정, 똥 씹은 표정, 이런 사람들이 식상불량에서 나온다.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은 식상불량자들은 친절이 최고죠. 친절이 우선인 거고, 인성불량자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칠판이나 이렇게 안내 표지를 친절하게 이렇게 좀 붙여 놓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관살불량자들은 덤으로 끼워주기, 반찬 더 주기, 밥 더 주기, 이런 제법으로 말하는 게 좋고요. 비겁불량자들은 건강식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많이 퍼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재성불량자들은 기부함을 만들어 놓고 손님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령마다 이렇게 성향이 서로 다르죠. 식상불량자가 인성이 왕하면은 표정은 하루 종일 웃어야 되고, 인성이 왕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밝게 웃기도 해야 되고, 설명도 잘해야 되니까 좀 피곤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령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성불량에 태어난 사람들이 식상불량 출생자들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말끝마다 이렇게 보면 좀 비열한 웃음을 짓는 것처럼 보여요. 인성불량자들이 식상불량자들을 보면 좀 그렇죠. 근데 식상불량에 태어난 사람들이 인성불량자들을 보면은 되게 표정이 딱딱한 것 같고,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고, 까다롭게 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표정 하나가 온 집안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는 식상불량자들이세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집안을 온통 들쑤셔 놓는 사람들은 인성불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식이나 상진이 되면은 얼굴 표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식상이 태왕해도 표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극인을 당하게 되면은 말투에 문제가 있죠. 항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제극인에서 나와요. 그리고 일간이 너무 허약하다 하면은 이 건강,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재성이 너무 다하거나, 그렇죠? 또 이렇게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은 내가 베푸는 거에, 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주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를 연구를 해야죠. 정제가 되면은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인사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겁이 뭐 재성한테 정제를 하러 가는 거는 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줬다고 할지 뺏겼다고 할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대개 겁재가 재성한테 가면은 정제를 하러 가서 뺏기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줬다 그러지 않고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살이 비겁을 찾아갔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체육관에 등록을 하러 간 것과 마찬가지세요. 헬스클럽에 가서 등록을 하러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유추해서 통변을 자유롭게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듣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활용해서, 그렇죠? 자꾸 궁리를 해서 여기저기의 경우의 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개 이제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은 이별을 할 때 있잖아요. 서러움이 없어요. 내가 해줄 걸 다 해줬으니까. 내가 원 없이 상대에게 해줬으니까 서럽지 않는데, 받기만 한 사람은 이별할 때 굉장히 서럽고 아파요.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더 못 받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습한 사주를 얘기했었는데, 사주가 습한 사주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식상이 유기하지 않으면은 친절한 행동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이 없으면은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리고 여러모로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생관살이 없으면은 대중적 인기도가 부족하니까 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원래 운세가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되는 운세라면은 금년에는 대중들과 잘 어울리는 해겠죠. 대중적인 인기가 생기는 운이세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는 편인 운이세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따지는 것도 인성이고요. 논리적이기도 하고 설명을 제일 잘하는 것도 인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일 못하는 것도 인성, 설명을 제일 잘하는 것도 인성이에요. 인성이 잘못되면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또 인성이 재성을 만난다면은, 인성이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설명해 줄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성이 식상을 만나면은 서비스 정신을 배워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웃는 표정도 배워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성은 식상한테 가서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식상원령이 표정도 밝고 그런데 습한 게 없으면 부침성이 없어요. 표정은 밝게 했는데 부침성이 없으니까 웃을 때 이 미소가 굉장히 어색하고 구린 미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이나 식신이 생재나 이제 식정관, 상관이 이제 생재나 상관편관 합이 안 된다면은 설득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의 없으면 그리고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지지에 암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지에 암합이 있으면 개인적인 소통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식상원령이 대인관계를 할 때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성이 완강하다면은 설득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비겁이 그리 많으면은 건강미를 자랑해야 되고요. 재성이 없으면 인사성이 없다는 뜻이고, 재성이 없으니까 받는 게 없으니까 인사성이 없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금년 운세가 비견이다 가령, 그러면은 관사를 만났는지 재성을 만났는지 뭐를 만났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비견이 재성을 만났다 그러면 정제를 하러 가야죠. 주로 가야죠. 재성이 비견을 만났다면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돈을 줘야 할지 사랑을 줘야 할지, 이거는 줘야 할지 받아야 할지는 사주마다 달라요. 사람이 비견운이 오게 되면은 또 체력 관리를 하게 돼요. 체력 관리, 몸매 관리, 영양 관리 이런 거를 하는 운이 또 비견운이 있어요. 비견급제운이 있어요. 그리고 식상운이 오면은 웃고 다녀야죠. 표정 관리를 하고 다녀야 돼요. 식신원령인데 만약에 인성이 운에서 왔다. 그래갖고 이제 인성이 식신을 상극을 했다. 이러면은 표정도 밝아야 되는데 논리까지 배워야 되니까 피곤한 운이죠. 그리고 식신이 재성을 만나면은 식신생재해야 되니까 뭔가를 이제 파는 운이죠.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 운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육신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다양하게 응용하고 생활 곳곳에다가 이것들을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세요.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오행이든 육신이든 상생상극, 생화극제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요. 오행의 특성, 육신의 특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또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